네. 오늘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전국에서 모이셨습니다. 처음에는 저희 회사가 아주 조그맣게 시작을 했었습니다. 첫 세미나에 17명 왔었어요. 그 뒤로도 한 1년 정도는 한 100명, 200명 모일 때까지 한 거의 1년 가까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더딘 속도로, 그래서 2달 가고 석 달 가도 23명 됐다가 21명 됐다가 지금은 하루에도 1000명, 2000명의 회원 번호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고, 애터미가 이렇게 잘 될 수 있었던 것은 원리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저는 이렇게 봤어요. 애터미가 하는 것은 유통입니다. 유통 별거 아니다. 좋은 제품 싸게 팔면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좋은 제품을 우리가 그것을 정말 싼 가격에. 그래서 얼만큼 좋으냐 하면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제품만 우리가 선택을 하자. 그 다음에 가격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가격으로 선정을 하자. 그래서 누구보다 싸다가 아니고 앞으로 누구도 이 가격에는 팔 수가 없을 거다 하는 그 가격을 책정을 하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절대 품질의 제품을 절대 가격에 판매하는 회사가 되자. 처음부터 아예 그렇게 틀을 잡았었던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안 팔릴 수가 없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제품 하나하나를 고를 때 정말 최고의 품질의 제품을 고릅니다. 애터미 제품은 싸고 좋다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싸구려 갖다가 싸게 파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 절대 품질의 제품을 절대 가격으로 파는데 먼저 정하는 게 있어요. 가격을 먼저 정할까요? 품질을 먼저 정할까요? 예. 품질을 먼저 정합니다. 가격 생각 안 하고 품질 정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품질이 결정이 되고 나면 그때부터 가격 작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는 절대 품질의 제품을 절대 가격에 판매를 합니다. 저희 애터미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 소위 얘기하는 다단계 판매 회사입니다. 교과서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우리가 필요한 생필품인데 그것이 싸고 좋아서 내가 쓰고 다른 사람에게도 소개를 했더니 광고비 대신에 내한테 수당을 주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아무도 손해보는 사람이 없죠. 내가 어차피 쓰는 건데 그것이 좋기도 하고 싸면은 그냥 당연히 쓰면 되는 거고, 또 다른 사람에게 소개해 줄만 하고 소개를 해줬더니 그 사람도 쓰더라. 그런데 광고비가 별도로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를 내한테 대신 준다. 그런데 이 사람이, 소개를 받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고 무한 연쇄적으로 소개를 해서 소비자 집단이 커지면은 거기에 대한 수당을 받는데 내가 만만치 않은 수당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제 조건이 있어요. 제품이 싸고 좋아야 되고 꼭 필요한 물건이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희 회사는 처음 출발할 때부터 일반 유통 회사들보다도 더 좋고 더 싸야만 된다. 그래서 할인 매장이나 TV 홈쇼핑이나 인터넷 쇼핑몰이나 이런 데를 저희의 경쟁사로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일반 유통 회사들하고 경쟁을 하는 그런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 전 세계에서 처음 있는 일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애터미라는 회사는 될 수밖에 없는 회사예요. 할인 매장보다 더 싸게 팔면은, TV 홈쇼핑보다 더 싸게 팔면은 어떻게 안 될 수가 있어요? 안 되는 게 기적인 겁니다. 그래서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은 이 가장 보편 타당한 얘기, 상식적인 이것을 믿고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애터미라는 회사는 여러분들이 성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다 갖추어 놓은 회사예요. 이미 갖추어 놓은 회사예요. 여러분들이 성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그래서 다른 회사에는 없는 시스템까지도 우리는 다 갖추고 있어요. 이런 세미나를 대개는 회사에서 직접 주관해서 진행하지를 않습니다. 누가 하냐면 사업자들이 다 하고 있어요. 수당 받아가지고 거기에다가 돈 다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에서는 이런 방송 장비라든가 이런 것을 회사가 다 구입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수당 받은 것
중에서 이런 세미나에 들어가는 비용 부담, 이런 장비를 구입하는 비용 부담을 줄여줘야 되겠다 해서 이런 시스템을 회사에서 마련해서 지원까지 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에서 가지고 있지 않은, 그거를 넘어서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바로 애텀이라는 회사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성공적인 회사, 많은 성공자를 배출한 회사, 앞으로 엄청나게 성공할 수밖에 없는 회사를 만났습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만나기만 했다고 다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마지막 성공이 결정이 된다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하고 싶어 하죠. 네. 그런데 성공한 사람이 많을까요? 실패한 사람이 더 많을까요? 예, 이런 통계가 있어요. 0세에서부터 30세까지는 대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30세부터 60세까지는 대개 일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60에서 90세까지 노후를 보내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한 100살 넘어서 120살까지 살지도 모른다는 흉흉한 소문이 돌아요. 그러면은 30년을 공부를 하고 30년을 일을 했을 때, 이때 60세가 됐을 때 앞으로 60년을 더 산다고 하면은 이 60대의 상황이 어떠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대개는 이제 퇴직을 하게 되는 나이고 일을 놓아야 되는 나이죠. 이때 통계를 보니까 1%만이 성공자가 됐더라 하는 거예요. 즉 부자가 됐더라 하는 거예요. 4%의 사람만이 겨우 경제 문제를 해결을 했더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15%의 사람은 돌아가셨어요. 타계를 했어요. 60대 되기 전에. 나머지 10%의 사람은 계속 일을 하고 있어요. 하루벌이 일을. 그런데 나머지 70%의 사람은 일도 없고 돈도 없는 상태에서 노후를 맞이하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이 되세요? 이 1%에 해당이 돼야 되겠죠. 왜? 30년이나 공부를 하고 나름대로는 잘 살아보겠다고 새벽부터 시작해서 아등바등 열심히 30년을 살았으면은 부자가 되거나 최소한 경제 문제는 해결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부자는 아니더라도 남한테 손 안 벌리고 살 정도까지는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 정도라도 된 사람은 우리 주변에 많지가 않다 하는 거예요. 대부분 95%의 사람이 실제로는 인생의 실패자가 되어버리더라 하는 거예요. 늙으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어요. 뭐가 따라와요? 질병이 따라오죠. 그러면은 병들면은 일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돈도 없어요. 누군가가 옆에서 돌봐주지 않으면 삶의 질이 뚝 떨어지는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이 노후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이 노후 문제가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이 노후에 대한 정확한 경제적인 대책이 없으면은 노후 30년 내지 60년이 크나큰 재앙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의 큰 문제로 우리 앞에 놓여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럼 어떻게 하면 요 1% 안에 들어갈 것이냐 하는 얘기, 요게 더 땡기죠. 예, 요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많은 사람들이 살면서 왜 이렇게 성공자가 적은가 하는 거예요. 그거를 유심히 이제 봤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카네기라는 사람이에요. 카네기는 아주 가난한 집의 아이로 태어났는데 세계적인 성공자가 됐어요. 지금도 카네기 재단이라는 게 있죠. 그런 성공자가 됐는데 자기가 이제 늙어서 자기 삶을 돌아보니까 내가 다시 가난한 집의 아이로 태어나더라도 이렇게 성공할 수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다시 가난한 집의 아이로 태어나더라도 또 이렇게 성공할 수가 있겠더라 하는 거예요. 10번을 가난한 집의 아이로 태어나더라도 자기는 다 10번 다 성공자가 될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과 자기는 무슨 차이가 있는가 생각을 해봤더니 자기는
어떻게 성공하는지, 성공의 법칙, 성공의 방법, 그거를 알고 있는 거고. 그런데 자기는 알기 때문에 계속해서 여러 번 태어난다고 하더라도 계속 다 성공을 할 수가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공의 법칙, 이 성공의 방법을 자기는 알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몰라서 성공을 못하기 때문에 이제 남은 인생은 내가 알고 있는 이 성공의 법칙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이거는 마치 자연 법칙과 같이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스티븐 코비라는 사람은 정북향의 원리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북쪽이 이미 정해져 있다 하는 거예요. 이 속리산 들어다 보니까 지금 동서남북이 헷갈리시죠? 저도 헷갈려요. 손가락 한번 들어보세요. 손가락. 예. 자, 북쪽이 어디예요? 북쪽. 예. 뭐 이쪽이라는 분도 있고 이쪽이라는 분도 있고, 예, 중구난방인데요. 저도 잘 몰라요. 예. 뭐를 가지고 와서 보면 아냐면 나침판을 딱 찍어보면 아는 거예요. 나침판을 찍어보면은 나침판이 이쪽을 가리키면 이쪽이 북쪽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다수결로 해서 이쪽이 북쪽이라고 정해가지고 간다고 해서 여기가 북쪽이 되는 게 아니다 하는 겁니다. 북쪽이 이미 정해져 있듯이 이 성공의 법칙이라는 것도 이미 정해져 있어서 그 법칙대로 하면은 성공을 하고 그 법칙대로 하지 않으면 성공을 할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이거를 어떤 사람은 농장의 법칙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농장의 법칙.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는 반드시 농장의 법칙대로 농사를 짓는다 하는 거예요. 이 한반도라는 땅에서 모내기를 하는 것은 반드시 봄에 했다가 가을에 거둬야 됩니다. 가을에 모내기를 해가지고 겨울에 벼농사를 짓겠다고 하면은 그 벼농사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농장에는 일정한 법칙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 농장의 법칙에 빗대어 가지고 성공의 법칙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농부가 맨 먼저 하는 게 있어요. 농부가 맨 먼저 하는 게, 어떤 분들은 씨앗을 준비한다, 아니다 씨 뿌릴 논을 준비하는 게 먼저다, 아니다 씨 뿌릴 논을 살 돈을 준비하는 게 먼저다, 뭐 논만 있으면 되느냐, 인부를 구해야 된다, 농기구를 구해야 된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농부가 맨 먼저 하는 것은 첫 번째가 무엇을 얼마만큼 거둘 것인가를 정하는 거예요. 거둘 것인가. 요건 어떻게 보면은 가을에 할 일인데 가을에 거두죠. 그런데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는 맨 먼저 결정하는 것이 무엇을 얼마만큼 거둘 것인가를 먼저 결정한다 하는 거예요. 자, 논을 사놨어요. 그런데 농부 마음속에는 땅콩을 거두고 싶어. 그럼 문원에다가 땅콩 심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먼저 결정을 해야 될 게 뭐냐면은 내가 거두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결정을 해야, 그럼 땅콩 2가마를 거둬야 되겠다고 하면은 강가에 모래밭을 구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농기구도 달라지고 농사 짓는 방법도 달라지고 모든 것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거둘 것인가를 먼저 머릿속에 집어넣어야만 된다 하는 거예요. 그게 농부가 맨 먼저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째가 심고 또 3번째 가꾸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인생 농사를 지으면서 내가 어떤 결과를 얻고 싶은가, 무엇을 거두고 싶은가 하는 거예요. 어떤 모습의 나를 얻고 싶은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얻고자 하는 그 모습이 먼저 내 머릿속에 들어와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머릿속에 나는 3년 후에 5년 후에는 어떤 성공자가 되어 있을 거다, 내 인생의 마지막에는 어떤 모습의 성공자가 되어 있을 거다 하는 것이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대개 보면은 좀 희미해요. 어떻게 성공하실 겁니까? 그러면 뭐 돈은 뭐 좀 많아야 되고, 얼마나 있어야 됩니까? 그러면 많을수록 좋죠. 뭐 집은 좋은 집이요, 큰 집이요, 전원주택이요, 뭐 이렇게만 얘기를 해요.
그 부동산에 가가지고 집을 사러 갔을 때, 무슨 집 사러 오셨어요? 그러면, 예, 좋은 집이요. 큰 집이요. 그 사람 집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집 못 사요, 그 사람은. 차, 아이고, 좋은 차 타고 싶어요. 좋은 차 뭐? 그러면은 그냥 큰 차, 좋은 차요. 이러는 분들 참 많아요. 특히 여성분들 그런 분들 많아요. 그런 분들 보면 되게 면허증이 없어요, 보면은. 예. 왜? 차 탈 생각이 없으니까 운전면허는 따서 뭐 하냐 그러고 면허증도 안 따요. 예. 그래서 머릿속에 뭔가 차가 정확하게 들어와야 그 차를 타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머릿속에 어떤 모습으로 성공할 건지 하는 것이 명확하게 명료하게 들어와 있어야만 된다 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의 삶이 마음에 드세요? 오늘 사는 삶이 마음에 드세요? 가끔 마음에 드는 분들도 있더라고.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요, 오늘 사는 내 삶이 마음에 안 들어. 내가 부모로서 역할도 잘하고 있는가 따져보면 마음에 안 들어. 또 부모님한테 효도를 잘하고 있는가 따져보면 마음에 안 들어. 특히 남편들 아내한테 정말 잘해줬는가 따져보면은 마음에 안 들어. 여성분들 남편한테 좀 잘해줬는가 싶으면 마음에 안 들어. 뭔가 자기 자신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특히 자녀들한테 제대로 해준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뭐를 어떻게 해줄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명료하게 여기다 집어넣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성공해야 될 건지가 명확하게 그리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꽤 복잡해. 돈도 있어야 되죠. 돈은 있는데 아는 것이 하나도 없어. 무식에 빠졌어.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돈은 있는데 사람이 악해 빠져가지고 온 동네 사람들한테 욕만 얻어먹어. 그것도 성공한 삶이라고 할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 가지를 갖춰야 돼요. 이게 좀 복잡해. 왜 복잡한가 봤더니 사람이 좀 원래 복잡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부터 좀 알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사람은요, 육이라는 게 있어요. 육. 그런데 이 육이 나 자신의 전부는 아니에요. 이 육 안에, 이 몸 안에 영이 있어요. 영, 스피릿 있고, 그 다음에 혼이 있어요. 혼, 소울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있어요. 환경. 그래서 요 네 가지로 우리는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는데 요 네 가지가 각각 요구하는 바가 달라요. 필요한 게 다르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는 이 육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실제로 나 자신이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은 영과 혼이 사는 집이에요. 육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육이 아무리 멋있어도 그 사람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해 주지는 않는다 하는 거예요. 왜? 이 안에 살고 있는 본질, 영과 혼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준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몸이 요구하는 게 있어요. 이 몸에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도 우리가 충족을 세워서 계획을 세워줘야 돼요. 이 몸은요, 안전에 관한 욕구가 있어요. 안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려고 하면 의식주가 해결이 돼야 돼요. 집도 안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건강 문제가 있고요. 건강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우리는 풍요롭게 살아야 돼요. 풍요롭게. 이게 이제 의식주가 해결이 돼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게 물질적인 게 없으면은, 몸은 물질이 필요한데 물질적인 게 없으면은 굉장히 위협을 받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건강하고 풍요롭게 오래 살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어요. 이거를 잘 살며, 이런 이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있어요. 이 영은 혼하고 좀 구별이 돼야 돼요. 영과 혼 이렇게 되게 섞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영과 혼은 좀 구별이 되는 겁니다. 이건 예를 들면은 양심 같은 게 영에 속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동물은 영이 없어요. 혼은 있는데 영이 없어요. 그러니까 동물은 양심이 없어요. 걔가 이웃집 아저씨 다리를 그냥 꽉 물어버렸어. 그랬더니 저녁에 가가지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가지고 아이고 내가 좀 참을 걸. 혹시 이런 개 보셨어요? 그런 개는 전하에 없어요.
그런데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누구를 한 대 쥐어받고 나면은 나중에 혼자라도 속으로라도 아이고 내가 좀 잘못했다. 그 가책을 느끼게 되어 있어요. 그게 사람이에요. 항상 양심은 우리 안에 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도다 하는 게 있어요. 시간에 관한 개념이에요. 시간. 그러니까 이 육은 죽어도 영은 영원히 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이라는 것이 영원한 것을 사모를 해요. 그래서 사랑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혼은요 미지의 세계에 대해서 알고 싶은 욕구가 있고 평온한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희노애락이 여기에 해당이 되거든요. 희노애락. 이 혼의 요소는요 우리가 컨트롤 가능한 부분이에요. 요거는 그래서 이 희노애락 감정적인 부분은 이 혼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미지의 세계에 대해서 알고 싶은 지적 욕구, 배우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환경에 대해서 사회적 환경과 자연적 환경이 있는데 이 사회적 환경과 자연적 환경에 대해서 공헌하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공한 모습, 어떤 모습으로 성공할 것인가 하는 것은 바로 이 네 가지를 골고루 만족시키는 삶이 되어야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살며 사랑하고 배우고 공헌하는 삶, 이 네 가지를 골고루 만족시키는 삶을 무슨 삶이라고 그러냐면은 균형 잡힌 삶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것이 아니고 대개 사람들은 굉장히 치우치게 살아요. 돈만 벌다가 보면은요 인심을 다 잃게 되고 특히 부자면서 존경받고 친척들하고 형제간들하고 사이좋은 경우가 참 드물어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부자도 돼야 되지만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아야 되고 사랑하고 사랑받는 이런 것들이 다 균형을 이루고 있어야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어떤 모습으로 성공할 것인가 하는 것이 머릿속에 정확하게 들어와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거는 마치 뭐하고 같냐면요. 이 집을 지을 때 집이 지어지기 전에 설계자의 머릿속에 완벽한 집의 모습이 그려졌어요. 먼저.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모든 건축물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온 거예요. 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삶도 어디서 튀어나와야 되겠어요?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튀어나와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3년이나 5년 후에는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 거라는 것을 지금 머릿속에다가 명확하게 명료하게 확실하게 그려놓지 않으면은 3년이나 5년 후에도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항구를 떠난 배가 가야 될 목적항을 정하지 않고 항해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배는 어디로 가겠어요? 그냥 바람이 부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좌초하고 난파되고 만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난파선이고 좌초됐다고 하면은 그것은 정확한 목적항을 정하지 않고 갔기 때문에 그저 바다에 그냥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흘러가는 삶을 살다가 어디에 처박힌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항구를 정하고 떠나야만 된다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나는 3년 후에는 어디에 가 있을 거다, 5년 후에는 어디에 가 있을 거다, 10년 후에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되어 있을 거다 하는 것이 명료하게 머릿속에 지금 들어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게 좀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편의 영화처럼 집어넣어보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집에 살고 어떤 차를 타고 다니고 자녀들한테는 어떤 교육을 시키고 부모님한테는 한 달에 얼마씩을 드리고 내가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도우면서 이렇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나의 삶이라는 한편의 영화를 내 머릿속에 그려보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생생하게 그려내야 돼요. 자, 누구누구의 인생 시나리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칸만 메고 넣으면은 아주 쉽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양식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잘 사는 것에 대해서 여기다가 반드시 한 번은 들어가야 돼요. 여기 건강 들어가야 되겠죠?
풍요롭게 산다고 하는 것은 의식주가 해결이 돼야 돼요. 근데 먹는 거 입는 건 대부분 해결됐으니까 주택 문제가 있을 거예요. 요즘에는 이제 자동차도 생필품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은 효도라든가 그다음에 봉사라든가 이런 게 들어갈 수가 있겠죠. 배우고는 자녀 교육도 들어가고 자기가 공부하는 것도 들어가고 또 공헌하는 부분에 봉사 이게 들어가고요. 그래서 현재 여러분의 모습을 이걸 한번 이렇게 여기 점수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10칸이 나눠져 있는데 현재 나의 건강 상태는 어떠한가를 10점 만점에 예를 들면 타고난 건강 때문에 한 5점은 된다. 예를 들면 주택 문제는 내가 어떤 집에 살고 싶은데 현재 살고 있는 것은 어떤 곳이다. 그러면은 만족도가 75평 살고 싶은데 지금 25평 전세. 그러면 한 2점. 자동차는 지금 타는 것은 소나타. 그러면 이렇게 한 2점. 효도는 마음으로만 해가지고 이것도 한 3점. 봉사는 전혀 못 해가지고 1점. 자녀는 지네가 알아가지고 해서 좀 5점. 여행은 꼴까닥 가본 게 없고 현금은 마이너스 이런 거. 자, 그러면 요거를 이렇게 연결을 하면은 이게 자기 인생 수레바퀴예요. 찌그러지고 적고 막 잘 안 굴러가는. 이렇게 반드시 한번 연결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은 내가 이게 10점 만점이 돼가지고 이 10점 만점을 연결하면 둥그렇고 커다란 수레바퀴가 되겠죠. 그럼 인생이 잘 굴러가는 거예요. 그럼 10점 만점이 되려고 하면은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써보시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삶의 모습, 정말 내가 살고 싶은 집에 살면서 또 내가 타고 싶은 차를 타고 다니면서 또 자녀들을 내가 교육시키고 싶은 대로 마음껏 교육을 시키고 또 부모님도 잘 모시고 그리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봉사, 기부하는 거 이런 거를 해나가면서 여러분들 정말 이제 여러분들도 정말 어려운 사람들 돕고 싶잖아요. 그렇죠? 제가 없을 때는요 마음은 꿀떡 같은데 정말 돕지 못하는 저 자신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여러분들 돈을 벌면은요 그걸 계속 쌓는 거요 별 재미없어요. 주는데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도다.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거는 줘보면 알아요. 줘보면 얼마나 주는 것이 좋은지를 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줄 때요 잘 줘야 돼요. 주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순서도 잘 정해야 되고 타이밍도 잘 정해야 되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가까운 사람부터 먼저 도와나가야 돼요. 예를 들면 친형제간을 500만 원 주고요. 사촌한테 1000만 원 줘봐요. 그러면요. 이 500만 원을 받았던 친형제간이 처음에는 좋아하다가 사촌을 1000만 원 이유 없이 1000만 원 준 거를 알면은요. 굉장히 기분 나빠해요. 그러니까 그 순서를 굉장히 잘 정해야 되는 거예요. 나로부터 제일 가까운 사람 누구예요? 남편, 아내, 배우자부터 잘 챙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남자분들 아내가 돈 걱정 안 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한테 3가지를 시키지 않겠다고 작심을 좀 하세요.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남자들 많아요. 여기 계시는 여성분들도요. 앞으로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는 건 내가 안 하겠다고 작심을 하세요. 그거를 목표로 세우세요. 그거를 목표로 세우면 그렇게 될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냥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는 것이 그게 평생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분들 우리가 좀 깰 필요가 있어요. 돈을 아끼는 데다가 신경 쓸 것이 아니고 돈을 버는 데다가 신경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수입하고 지출이 있으면은 대개 어디다가 온갖 신경을 다 쓰고 있냐면 지출을 아끼는 데다가 어떻게든 덜 쓰는 데다만 그냥 아등바등 하고 있어.
이거 백날 아껴봐야 300만 원 버는 사람이요 백날 아껴 써보세요. 부자 돼요 안 돼요? 안 돼. 죽지는 않지만은 부자는 절대 안 돼. 그러니까 수입에 맞춰서 지출을 하지 말고, 그러니까 수입이 먼저 결정되고 거기다 맞춰 살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으라 이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지출을 먼저 결정을 해. 여러분들이 이렇게 인생 시나리오를 작성을 하면은요, 정말 사람답게 살고 내가 좀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베풀면서 살려고 하면은요, 최소한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은 한 달에 있어야 이런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한 달에 3천만 원을 지출할 계획을 세워놓고 그 다음에 그러면 3천만 원 벌 일을 찾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잘 살고 부자 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답게 살려고 하면은요, 돈이 제법 많이 필요해요. 집도 좀 괜찮은 거 사고, 차도 괜찮은 거 하고, 자녀 교육도 제대로 시키고 뭐 하려고 그러면요, 여러분들 300에서 700 벌어가지고는요, 답이 없어요. 최소한 3천에서 5천 원 벌어야 답이 나와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좀 베풀면서 살아요. 그 다음에 어려울 때부터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실제로 돕는 거예요. 내가 부자 된 다음에 여유 있어진 다음에 돕겠다고 그러면요, 그런 사람 치고 내 돕는 사람을 못 봤어. 부자 되면 더 부자 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어려울 때부터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조금씩 도와나가는 게 필요해요. 저희 회사에서는요, 정말 어려울 때도 돕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몇 달 만에 회사 출범하고 몇 달 만에 첫 월급 200만 원 받은 적이 있어요. 한 5, 6개월 만에. 그동안은 이제 뭐 돈이 없으니까 월급도 제대로 못 받아 가다가, 그러다가 한 200만 원 받을 때 제가 저 옆 이웃 학교에 가서 우리가 한 20만 원 정도는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받는지 한번 물어보라고 그랬어요. 20만 원 받을지 안 받을지 잘 모르겠더라고. 일단 가서 물어보라고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너무너무 고맙다고, 어려운 애들이 있대요. 10만 원, 20만 원도. 그래가지고 그거 드리기 시작했는데 그 다음 달에 회사 형편이 조금 좋아지니까 또 몇십만 원 늘리고 나중에는 몇백만 원씩 주고 나중에는 이제 뭐 몇천씩, 연간 우리가 몇 억씩 이렇게 기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변 사람들을 이렇게 도우면서 살아가고 또 그러면서 존경받고 서로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 내 삶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것을 우리가 머릿속에 그려보자 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리기만 하면 그대로 다 되느냐? 정답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과학적으로도 다 증명이 돼 있어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정말 내가 한 달에 3천만 원씩을 쓰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을 내 머릿속에 그리기만 하면은 그게 이루어진다 하는 거예요. 왜냐면요, 우리 몸이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우리 몸은요,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하고 우리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을 구별을 못해요. 여러분들 아침에 피곤하고 뭐 일어나기 힘들고 막 하는 분들 있죠. 그거 간단하게 치료하는 방법이 있어요. 물론 해모임 드시는 것이 1차적으로는 이제 효과를 많이 보시는 건데, 해모임보다도 피로에 훨씬 더 좋은 게 있어요. 면역력 증강에도 훨씬 더 효과적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뭐니 해도 뭐니예요, 그게. 여러분 통장에 한 달에 3천만 원씩만 꼬박꼬박 들어온다고 하면은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천근만근 무거울까요? 아니면은 몸이 깃털처럼 가벼울까요? 그냥 깃털처럼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요, 우리 생각에 따라서 그냥 변해버려요. 그냥. 자, 여러분들 입안에다가 제가 새콤하고 달콤한 석류알을 한 움큼씩 넣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달콤하고 새콤한 석류를 아자자작 씹으니까 달콤하고 새콤한 석류 가집이 입안에 가득 퍼집니다. 자, 입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침이 안 나온다 손 들어보세요. 빨리 병원에 가셔야 돼. 우리는 생각만 하더라도 우리는 실제로 석류를 먹은 거나 석류를 먹었다고 생각하는 거나 우리 몸은 똑같이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내가 3천만 원을 벌고 한 달에 5천만 원을 벌어서 정말 베풀면서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머릿속에 생생하게 그리면은 그때부터 내 몸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피곤한 것도 싹 없어지고 정말 목소리에도 힘이 들어가고
눈빛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 애터미 사업을 하면서 나는 한 달에 3천만 원을 벌고 5천만 원을 버는 사람이 되겠다, 반드시 되겠다고 굳게 믿고 나가면은요, 전화할 때부터가 달라져. 친구들한테 전화할 때도 야 빨리 와. 뭔데? 선착순으로 내가 얘기해 줄게. 내가 기가 막힌 걸 발견을 했다. 빨리 해야 돼, 빨리 이것들아. 잔소리 말고 빨리 와. 지금 설명할 시간이 없거든. 요렇게 나가야 돼요. 그런데 그런 믿음이 없으니까 내가 하는 것은 아닌데 영자가 한다고 그러는데 지가 어디 팔 데도 없다고 소개 좀 해달라고 그래서 생각나서 너한테 전화했는데 요러고 자빠졌으니까 될 게 안 되는 거예요. 벌써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태도, 음색, 얼굴 표정, 눈빛 이런 게 다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성공의 모습은 어디서 나오냐면 바로 여러분 머릿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애텀이라는 회사는 어디서 나왔냐면 제 머릿속에서 나온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지금 우리는 100조를 하겠다는 회사예요. 100조. 여러분 지금 크라운 마스터가 되면 3억을 준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때는 말도 안 되는 그 얘기가 실현이 되더라고. 3억을 현금으로 받았어. 그래서 제가 그때 회사 처음 출발하면서 그 돈을 내가 여러분 여행 가방, 큰 가방에다가 넣어가지고 주겠다고, 그래서 그대로 제가 그 가방에다 넣어가지고 줬어요. 자, 이제 임페리얼 마스터가 나오면은 10억을 드릴 거예요. 10억을. 그런데 그 10억이 무게가 얼마냐면요, 100kg. 저는요 그 10억의 무게가 얼만큼 될 것인지, 100만 원 가지고 세 가지고 100만 원 곱하기 몇 권 그러면은 10억이면은 몇 킬로그램, 계산해 보니까 딱 100kg이야. 회사에는 여윳돈 100만 원도 없던 그 시절에, 제 월급도 못 받아가던 그 시절에도 저는 뭘 계산하고 있었냐면 10억의 무게가 어떻게 되지? 그것만 걱정하고 있어. 그것만. 아이고 이걸 어떻게 드나? 야, 대책이 없다. 빨래태 올려갖고 지게차로 떠줘야 되겠구나. 이 지게차 얘기를 언제 했냐면은 제가 280만 원짜리 카니발 타고 다니던 시절에, 제 월급도 못 가져가던 시절에 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제 머릿속에서 튀어나온 거예요. 여러분의 성공적인 삶의 모습은 어디서 튀어나와야 돼요? 제 머리에서, 여러분 각자의 머릿속에서 튀어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정말 저는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바라고,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풀면서 살기를 바라고, 나의 3년 후의 모습, 10년 후의 모습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한 편의 영화처럼 머릿속에다가 생생하게 그리는 그런 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강의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